황태준 TV의 황태준. 김현광입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 뭐 신년이다 보니까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들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배꼽을 잡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저는 뭐라 약간 빈정상하게 본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뭐 작년에 문재인 정부 이제 올해 3년차 들어가고 작년 굉장히 경제 성적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뭐 경제 성적이 아주 좋은데 사실은 그걸 제대로 전달 못해서 그렇다. 경제정책 실패의 나쁜 프레임에 갇혔다. 나쁜 그래 갇혔다라고 좀 남의 핑계를 대는데 어쨌든 뭐가 뭐 좀 안 돌아가니까 이제 대기업 총수를 갖다 또 부르는 모양입니다. 타운홀 미팅이라는 재미난 이름으로 아니 언제 부른대요? 이달 중순이라고 하니까 뭐 네. 이제 뭐 조정을 하고 있겠죠, 시간을. 아니 근데 예전에 보면 문재인 정부 정부 들어서기 전에 현재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 인사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전국 17개 시도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기공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큰 대기업 재벌 총수들에게 한 지역마다 하나씩 맡으라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맡으라 그러고 팔을 비틀었죠. 팔을 비틀었는데 그거 얼마나 갖다 팔을 비틀었다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근데 이 정부 들어서는 더한 것 같아요. 뭐 지난해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대기업 총수를 갖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억지 춘향식으로 평양에 끌고 가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하고 욕을 잔뜩 들게 하더니 이제는 타운홀 미팅이란 이름하에 재벌 총수들 데려다 놓고 윽박지르려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난해 7월에는 작년이요? 지난해죠. 2017년. 그럼 재작년이요? 재작년에 예. 첫 출범할 때 7월달에 예. 치맥 미팅을 재벌 총수를 다 불러가지고 청와대 상춘제에서 했어요. 네. 저는 이 재벌 총수를 불러가지고 네.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들러리 세우고 평양에 그 사람들을 왜 끌고 갔습니까? 이재용, 뭐 최태원 지금 미국이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은행들도 기업들도 꼼짝을 못 하는데 네. 그 가서 끌고 간 건 김정일이나 북한 사람들한테 김정은 네. 하여튼 그거 끌고 와서 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짱이야. 얘들도 뭐 세계적인 기업이라 그러지만 야 내가 좀 한마디 하면 검찰에 불러가고 저 재판정 끌려다니면서 감옥 보낼 수 있는 애들이니까 라고 미세를 부리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세상 어느 나라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데 재벌 자기네 기업 세계적 기업의 그 CEO들 바쁜 사람들 왜 끌고 다녀요? 그 비행기 태워가지고 근데 그만해야죠.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이번에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도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미국식의 그냥 뭐 이렇게 그 동네에서 현안이 있을 때 그 뭐 시장이나 누구나 대통령이나 와가지고 타운홀 미팅하고 하는 건 뭐 직접 민주적 방식이 좋긴 하지만은 자 이번에 그 머리 굵은 최태원 또 이재용 뭐 폼 나는 사람들은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심도 있는 토론이. 아니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인도 방문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 화들짝 놀라서 90도 절하지 않았습니까? 인도 총리 앞에서 거의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의 90도 절을 해서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자 보세요. 타운홀 미팅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일자리 얼마나 만드실래요? 자 최태원 회장께서는 일자리 얼마나 만드실래요? 이건 저는 보면 공개 재판입니다. 인민재판의 말씀이죠. 공개 재판, 인민 재판이에요. 뭐냐니까 자 그거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또 방송할 겁니다. 뭐 지상파, 종편할 거 없이 그럼 전 국민들 보는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문 대통령이 직접 예를 들어서 저 이 부회장 이번에 좀 일자리 창출에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 몇 개 만드실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뭐 좀 어렵고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보면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인민재판 이른바 광장에 재벌 총수들 불러내갖고 흔한 얘기 조리돌림하고 자 억지 춘향식으로 너 각서 쓰라고 지금 윽박지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타운홀 미팅 들어가서 구글에 찾아봤더니 네. 오바마 대통령이 네. 페이스북에 찾아가서 네. 그 저커버그하고 이렇게 뭐 토론하면서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하는 건 그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핵심 삼성전자의 대통령이 찾아가서 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나 이런 데서 젊은 연구진들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건 되지만 야 이 동네에서 내가 짱이니까 말이야 자식들 뭐 그거 미세 부리려고 하는 건 적폐예요. 하지 말아야죠. 역대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굉장히 희한한 민원이 정부 이제 핵심 부처나 청와대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 대통령 순방 가실 때 우리 저 껴달라. 회장님 좀 끼워달라. 끼워달라. 민원이 뭐
그러니까 뭐 삼성 뭐 이런 데는 또 광내려고 끌고 가지만 그래도 10등 넘어가는 데서는 꼭 좀 껴달라고 저도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아서 좀 집행하려고 뭐 해봤는데 3년차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알죠. 도망 다닙니다. 도망다니죠. 부회장 보내면 안 될까요? 4년차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사장 보내면 안 될까요? 전문 경영인이 다 알고 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 수준 되는 세계 뭐 10등 안에 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비즈니스 섹터에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생맥주하고 치킨 갖다 놓고서 이렇게 들고서 한다는 풍경이 이게 무슨 포퓰리즘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야 재벌 얘들 별거 아니야 청와대 오라 그러면 다 와가지고 와. 그 뭐 생맥주 들고 하는데 정말 창피한 거예요. 이거는 저 뭐지 후진국 독재자들이 하는 거지. 또 타운홀 미팅도 하지 말아야죠. 현안이 있으면 전자산업부문에 있어서 반도체에 뭐가 있더라면 대통령이 진짜 뭐 경제수석 데려다 놓고 회의를 해야지. 이게 뭐 그럼 팝콘 집어먹으면서 이제 또 이제 하나요? 자, 정말 이게 아까 전근대적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거 또 옛날 얘기 좀 또 다시 옛날식으로 해서 평양 이론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지금부터 그래 정확히 언제 64년 전 얘기입니다. 1949년에 마오쩌둥이 중국을 갖다 제일 먼저 보면 이제 공산화시키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 세운 다음에 바로 자본가들을 바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현실적인 힘들이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6년을 드들 볶습니다. 1955년 이게 제가 좀 타운홀 미팅 얘기하니까 이게 딱 나오는 게 1955년 10월에 마오쩌둥이 전국에 우리로 얘기하면 재벌 1위부터 80위까지를 부릅니다. 그걸 어디서 부르냐? 중난하이 있죠. 중남에 중난하이 이화당이라는데 중화전국 공상연협회 요즘 말에 우리 전경련이에요. 대한상이에요. 80명을 불러놓고 여기에서 2시간 동안 그말 윽박 지르듯이 슬슬 담배 피워가면서 왜 담배 안 피느냐? 당신도 담배 펴라 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문제는 이로부터 정확히 2년 후에 중국의 80만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저 살려만 주세요 하고 국가와 당에다가 민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 재산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씁니다. 그리고 57년, 그리고 58년 우리 잘 알고 있는 대약진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 나라를 뭐 공산화식으로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아니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보면 감명 깊게 읽었다는 책이 누구 책입니까? 누군가 이영희 씨. 리영이죠. 리영이의 뭐 전환시대 뭐예요, 그죠? 저 8억인가의 대화인가요? 그래서 이영희식의 사고 방식, 그 중국 마오쩌둥 마오이즘에 푹 빠져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사수했던 분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에요.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뭐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길 바라고. 네. 그 역대 국회의장 중에서 네. 대통령에 제일 존중받았던 사람이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이라 그래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사부니까. 나의 수정식으로. 그래서 그 재헌절에 예. 국회의장 공간에 대통령이 몰래 찾아와서 저녁을 했다고 국회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김원기 의장께서 해외 순방을 하는데 재벌 그룹의 부회장들이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서로 가겠다고. 자, 재벌과 권력은 유착되면 안 되는. 그거 적폐라고 얼마나 이 정권에서 난리를 쳤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때 그리고 잡아 넣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불러가지고 면담하고 한 걸 이 정말 국정농단이라고 해갖고 지금 다 잡아놓을 듯 했는데, 자, 재벌 총수들 부르면은 경제수석실에서 어디서 뭐 하면서 총수들한테 연락도 해야 될 거 전화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또 인허가권 규제권을 가진 또 정부 쪽에 이 재벌 위에 저 사람들하고 이 정부의 뭐 수석들하고 또 얘기가 오고 가고 정성도 오고 가고 뭐도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차단해야죠. 아, 자기들이 얘기를 해놓고 재벌 총수들을 이렇게 뭐 저 인민재판에 끌어내지 해서 포퓰리즘적으로 아니 삼성과 SK 이런 데에서 뭐 지배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칠 게 있으면 입법을 통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지. 이놈들은 내가 언제든지 감옥 국가 형벌권을 통해 가지고 감옥 보낼 수 있는 놈이라는 그걸 밑바닥에 깔고 야 와 뭐 타운 이번엔 타운홀 미팅이야. 지난해는 저 치맥했으니까 치맥. 올해는 뭐 할래? 팝콘으로 할래? 뭐 할래? 이거 바쁜 사람들이니까 자기 일 하도록 창조적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저 길을 터줘야지. 이 사람들 자꾸 불러들이면 옛날 권위주의적 시절의 통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환 실장도 얘기했지만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거 그랬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1년차, 2년차에 서로 못 가서 안달이라면서요. 정경유착에 권력도 문제지만은 재벌도 문제입니다. 자, 저는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갖다가 말이 아마 탁현민도 행정관이 만들겠죠. 그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뭐 그 친구가 한다는데 진짜 촌스럽고 자, 어디 후진국에서는 할 말 아니 아니더라고요. 이 얘기를 꼭 들으셔야 된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갖다가 이른바 2심에서 그저 이재용과 삼성과 관련해서 그 당시 왜 유죄를 때렸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왜 했죠? 2심 전심으로 청탁이 오고 갔을 것이다. 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정해놓으면요, 여러분 길로틴 만든 사람이 결국 지목 길로틴에 잘립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2심에서 유죄 때릴 때 그 항목이 뭐냐니까 그 재판장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래요. 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은 2심 전심으로 그런 청탁이 오고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 갖고 유죄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유 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벌 총수들 청와대 비서관 수석들이 부르면서 2심 전심 또 정성도 오고 가고 뭐 이런 말씀 해주세요. 서로 또 협의하다 보면 정경유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자, 제가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 지금 33년 아직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추동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옆에 있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2심 전심으로 예를 들어서 저 타운홀 미팅하다 2심 전심으로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정월 초하루부터 좀 국민들을 대신해서 엄중 경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